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앞에 박수현 스승님이 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스승님의 말씀을 PPT와 함께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걸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일기 쓰기에 대한 이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기하고 가장 크게 관련이 되어 있는 인성, 일기 지도의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이 인성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일기와 인성에 대해서 한꺼번에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일기, 일기하면 생각나는 단어들이 뭐가 있을까요? 앞에서 박수현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성,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고 또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아마 숙제, 방학, 그런 글쓰기 능력이 향상이 된다. 일기를 쓰면 착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된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일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게끔 함으로써 일기에 대한 관심을 좀 불러 일으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일기, 일기를 날만 뜻으로 풀이해 본다면은 자기 자신의 역사, 하루의 역사, 하루의 기록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날마다 그날 겪은 일이나 생각, 느낌을 좀 더 많이 쓰는 일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따위를 적는 개인의 기록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고요. 또 다르게 일기는 하루의 생활을 되돌아보며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을 정리한, 생각을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글. 이게 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박수현 스승님이 다 말씀하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마 정리되어 있는 글을 보면서 선생님들의 생각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기. 일기는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하면서 자기 생활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자기의 역사 또는 자서전일 수도 있겠죠. 일기, 기록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하루 동안에 겪은 일과 이에 대한 감상을 진솔하게 드러내는 걸, 이게 일기입니다. 자기 생활의 기록, 자기 생활의 메모, 이것도 일기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그 일기의 좋은 점, 앞에서 스승님께서 많이 이야기해 주신 내용을 글로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기는 왜 쓰는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위대한 힘이 있다. 그랬습니다. 일기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사실 반성이라는 말, 성찰이라는 말인데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일기가 너무 어렵고 너무 우울하고 아까 스승님 말씀하신 같이 너무 우울하고 그런 것 같아서 좀 다른 방향으로 일기를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자기 생활을 반성하고 인성이 다른 사람을 성장할 수 있다. 일기 쓰기와 인성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겠죠. 일기를 쓰는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인성이 다른 사람으로 성장하게끔 하는 힘이 있다. 그래서 일기하고 인성교육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날 일어난 기쁘고 슬픈 일에 대한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면서 자기 성찰, 바른 인성, 이게 가장 큰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기는 마음의 그 친구이다.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고 자기 과거를 돌이켜봐야 또 미래를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역사를 되돌아보는 도구로 일기를 쓰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든 인성을 형성하는데 가장 큰 도구가 일기이지 않나. 아마 역사적으로 아니면은 연구를 했을 때에도 일기와 인성은 상당히 불가분의 관계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차분한 심성, 하루를 생각하는 자세, 나를 생각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고민과 분노, 갈등을 내려놓고 자신을 힐링하는 시간. 이게 바로 일기 쓰는 시간입니다. 자신의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메모하는 습관. 일기 쓰기를 통해서 개인의 역사를 기록할 수 있다. 아까 박수승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기록이나 메모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일기를 쓰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수적으로 이제 일기를 쓰면은 글 쓰는 솜씨가 좀 늘어날 수 있고, 자기 생각을 좀 정리할 수 있고, 자기 생활을 정확하게 표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기를 쓰는 습관이 붙으면은 문장 작성력, 이해력, 아마 이런 이해력은 대학이나 기업체 또는 뭐 취직 시에 아마 자신감을 좀 키워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이건 부수적인 목적이고 가장 큰 목적은 올바른 인성을 키워주는 것이 일기쓰기의 가장 큰 목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뭐 일기쓰기를 하면은 논술이나 컬럼, 스필, 뭐 에세이리스트가 되는 길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기, 좋은 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일기를 좀 강조할 때에 이런 내용을 좀 알려줬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곧은 인성을 길러줄 수 있고, 메모의 큰 글자가 틀렸네요. 메모의 습관화 또는 차분한 생각, 정리하는 사고력, 새로운 아이디어, 자신의 기록, 글쓰기 능력, 맞춤 능력도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인성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인성이 뭐냐? 인성 하면 생각나는 단어들을 쭉 써봤습니다. 인성은 착한 사람이 되는 길이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성 하면 용서, 정직, 선행, 감사 이런 내용이 모두 인성에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기 지도를 하면서 이런 인성의 요소도 함께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기 속에 나타나는 정직, 좀 강조해서 말씀하시면서 일기를 쓰면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일기를 쓰면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책임감이나 뭐 용서나 정직 이게 모두 인성이 바른 사람들이 가져야 할 덕목일 것 같습니다. 인성, 영어로 쓰면 personality인데요. 자신만의 생활 스타일로서 다른 사람과 구분되어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독특한 심리 행동 양식, 이게 인성이라고 봅니다. 인성을 이렇게 정의를 해보면은 내적 동기나 욕구와 이들의 표현을 조절하거나 제한하는 내외적 통계관의 하에. 너무 어려운 말이네요. 또 인성은 개인과 그의 환경 간의 안정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능함. 인성은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개인의 방법을 특색 지어낸 일련의 습관이라는 말이 가장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이 바로 바른 인성이지 않나 싶습니다. 인성을 하위 요소로 분류해 보면은 인성은 약속, 용서, 책임, 배려, 소유, 효도, 감사 이런 하위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이런 하위 요소들이 잘 챙겨진 학생들이 인성이 바른 학생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드리고 싶은 인성은 정직, 약속, 용서, 책임, 배려, 소유. 이건 문영인 교수님이 말씀하신 정약용 책백소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직, 언제 어디서나 정직하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 약속을 신중히 하고 먼저 한 약속을 지킨다. 어떤 사람들은 인성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먼저 한 약속을 뿌리치고 더 중요한 약속을 지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약속을 신중히 해야 되고 반드시 중요한 약속보다 먼저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서, 자신의 실수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서합니다. 용서는 무조건적인 용서입니다. 상대방이 미안하다고 해올 때
용서를 한다 하는 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니다. 상대방의 실수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해야 된다 하는 것이 용서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책임,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한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배려,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해주는 것이 배려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입니다. 내 입장이 아니라 자신의 입장이 아니고 배려받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배려해 주어야 한다. 해야 진정한 배려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유, 다른 사람의 물건을 욕심내지 않고 소중히 생각한다. 내 물건 또는 다른 사람의 물건 또는 우리 모두의 물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욕심을 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소유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영린 교수님이 정직, 약속, 용서, 책임, 배려 이 6가지의 인성 요소를 아주 많이 강조를 해 주셨는데 많은 인성 요소가 있지만도 이런 6가지 인성 요소를 좀 생각해서 일기 지도 하실 때 함께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약용 책백서 이렇게 외우기도 쉽죠. 인성교육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인성교육은 인성회복, 곧 인간이 가야 할 올바른 길을 인도하며 나아가서 전인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로 인성교육입니다. 일기지도와 인성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남에게 도움을 준 일이 있으면 일기에 써봅시다. 일기에 만일에 남에게 도움을 준 일을 썼다면은 상당히 인성이 바른 학생이다 라고 좀 칭찬도 해주시고 함께 인성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머니 말씀을 잘 들었으면 일기에 써봅시다. 효도에 관계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인성교육에 속하겠죠. 친절을 베풀었으면 일기에 써봅시다. 감사한 일이 있으면 일기에 써봅시다. 이런 인성에 관련된 요소를 일기에 썼다면 함께 일기교육, 인성교육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인 생각도 상당히 인성교육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미를 보고 꽃을 보는 사람은 꽃을 먼저 보는 사람은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장미를 보고 가시를 보는 사람은 너무 힘들어, 나는 못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학생들은 모두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포토병에 들어있는 물을 보고 물이 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모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가져야 될 자존감, 3명의 벽돌공이 있는데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벽돌을 쌓고 있지요. 두 번째 벽돌공은 벽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세 번째 벽돌공은 아름다운 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에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학생들한테 이 3가지, 3명의 벽돌공의 대답을 한번 생각해 보게 하고 아주 자존감을 가지고 자기 일에 긍정심을 가진 사람, 자긍심을 가진 사람들은 아마 3번째 벽돌공이 대답한 아름다운 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자긍심을 좀 심어줄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인성 중에서 이 친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친절, 배려, 이 친자, 가문으로 된 이 친할 친자인데요. 친한 친자를 분석해 보면은 나무 위에 서서 본다 이런 뜻이죠. 이게 아마 옛말에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이 친자가
저녁이 되어서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동무 밖 나무 위에 올라가서 아들이 오는가를 살펴보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 이것이 친할 친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들을 기다리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이 바로 친절이다, 친할 친자다 하는 생각을 꼭 해주시고, 친자와 관계되는 친구, 친절, 뭐 이런 단어들을 한번 생각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넥타이를 넣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청년의 이야기인데요. 여러 선생님들이 그 친절을 이렇게 교육할 때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 관계상 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아마 여러 선생님들도 많이 보셨던 동영상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뜻한 밥 두 그릇에 한 그릇은 좀 사나운 말, 어두운 말, 이렇게 불쾌한 말, 이런 것을 하고, 하나는 고운 말, 좋은 말 했더니만 한 달 후에 사나운 말이나 불쾌한 말을 들었던 밥이 더 곰팡이가 많이 썰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밥도 사나운 말이나 불쾌한 말을 싫어한다. 그래서 학생들도 좀 말을 할 때 사나운 말이나 불쾌한 말은 좀 제대로 삼가하고 고운 말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줄 수 있는, 지도할 때 쓰실 수 있는 동영상입니다. 다운받으셔가지고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성 외에 인간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인간의 본질 및 본성을 인간성, 휴머니티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다움, 인간을 인간답도록 하는 성질, 본질, 이것이 바로 인간성입니다. 우리는 인간성과 인성을 같은 내용으로 거의 보고 있는데요. 아마 인간성은 인간성 내에 인성이 포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간성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이 인간다운 것, 인간에 대한 사실상의 특성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인간이 갖추어야 할 이상의 자세까지도 인간성이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간성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되어지는 부분이 바로 맹자의 성성설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선을 향한 네 가지 단서를 마음에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착하다, 선하다. 사단서를 바탕으로 인간이 본래부터 선한 본성을 지니고 있다는 성선설을 맹자가 주장했습니다. 사단은 측은지심, 안타까운 처지에 놓인 사람을 가요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어야 인간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수호지심,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싫어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어야 인간성이 있다. 잘못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이런 인간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사양지심 또는 공경지심이라는데요. 겸손히 남에게 양보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 이게 바로 인간성이 있는 사람이다.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인간성을 가진 사람, 인간성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인간성을 크게 이 네 가지로 명자는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측은지심 인, 수호지심 의, 사양지심 이해, 시비지심 지. 그래서 이 네 가지 인간성은 인의, 이해, 지의 네 가지 덕에 싹 튼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인간성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인성하고 인간성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일기 지도 하실 때 인성에 대한 지도를 하실 때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기 쓰는 사람들을 간단하게 좀 학생에게 소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기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쓴다는 아니죠. 그런데 일기를 쓰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 중에는 일기를 쓴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기 쓰는 사람이 모두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훌륭한 사람들 중에는 일기 쓰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기
난중일기, 그 다음에 오바마 전 대통령이 상당히 일기를 많이 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구 선생님, 백범 김구 선생님이 백범 일기, 에디슨도 상당히 메모도 많이 하고 일기를 많이 썼다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참고해서 일기 지도하실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기록이 천재의 상상을 이깁니다. 그래서 기록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기록 때문에 우리 역사가 옛날의 역사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열하일기라든지 이렇게 조선 왕조 실록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경은 일기라든지 이런 것 통해서 우리는 역사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일기 지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까 우리 박신 수석님이 말씀한 것 같이 한 줄을 쓰더라도 매일 쓰자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그 생각에 아주 동감합니다. 그래서 일기가 어려우면 하루에 한 문장씩 쓰자.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문장씩 일기를 쓰더라도 매일 쓰자. 이게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한 줄만 쓰는 일기는 매일 쓰는 습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줄만 쓰든지 어제 일기를 또 쓰든지 해서 한 줄만 또는 어제 일기를 또 씀으로 해서 매일 쓰는 이 습관을 기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한 줄 일기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일기장에 한 줄씩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일기를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에게는 이렇게 일기를 처음 한 줄씩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처음 한 줄 일기를 쓰기가 어렵다 그러면 어제 일기 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시게 되고 또는 반 친구들에게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에 그냥 불러줘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점심때 맛있게 카레를 먹었다. 똑같이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하루 일기가 되겠죠. 이렇게 하더라도 매일 쓰는 일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지도하실 때 항상 뭐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일기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습관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일기를 매일 씀으로 해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실천할 때 습관화가 되고 그 습관화가 바로 인성을 변화시키고 인성의 변화는 바로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쓰는 일기가 상당히 중요하다. 일기는 며칠 일기를 한꺼번에 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한 줄 일기라도 매일 쓰는 것이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일기는 쉽게 시작해야 되고 한 문장으로 쓰는 것으로 시작해야 되며 일기는 처음부터 잘 쓰려고 하면 부담감이 있어 계속 일기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기를 쉽게 쓰는 방법 중에서 전체 학생이 똑같이 일기 쓸 수 있도록 불러주는 일기 쓰기 또는 일기 쓰는 요령을 한꺼번에 다 지도해버리면 일기가 너무 어렵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기 쓰는 요령은 하나씩 오늘은 날씨 쓰는 이야기, 오늘은 날짜 쓰는 이야기, 오늘은 한 일 쓰는 이야기, 오늘은 뭐 일기 쓰는 시각을 적어야 된다는 이야기 이렇게 일기 쓰는 요령을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걸 한꺼번에 쫙 다 이야기해버리면 학생들은 너무 일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차례대로 하나씩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학생들에게 같은 수준의 일기 쓰기를 요구하는 것은 좀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일기 쓰기는 맞춤 교육이 꼭 필요한 그런 교육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기 지도적 학습으로 단계별로 자기가 스스로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강조드리면서 일기장점을 매일 강조하면서 일기 쓰는 시간은 자신을 생각하는 시간, 일기 쓰는 능력이 좀 향상될 수 있고 기록하는 습관을 형성할 수 있고 주제일기보다는 생활일기 중심으로 일기를 좀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일기 쓰면 좋다, 일기를 쓰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일기 쓰기 동기 유발에 선생님들이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기 모음집 일기도 좀 자주 읽어주시고 다른 시일구 일기를 좀 읽어주는 것도 좋고요. 일기를 읽어주실 때 너무 좋은 일기 읽어주면은 학생들이 좀 부담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낮은 수준의 일기를 좀 읽어주고 그리고 자신의 일기를 하고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가 어떤 요령으로 일기를 쓰면 좋겠다 하고 하는 것을 스스로 터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기장은 본인이 주인공인 책이다. 일기장 이름을 한번 지어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사나 부모님 일기가 상당히 또 중요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부모님께서도 많이 참가하고 계시는데요. 부모님 일기나 교사 일기도 한번 학생들한테 읽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일기장은 그냥 손글씨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컴퓨터로 타자로 치는 일기도 있고, 뭐, 핸드폰에 쓰는 일기도 있겠지만, 손으로 쓰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쓰는 글씨, 일기를 권장드립니다. 이 일기 쓰는 단계가 있는데요. 한번 일기를 한 문장에 쓰는 것처럼 제가 단계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너무 처음부터 어렵게 쓰면은 학생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일기를 처음부터 쉽게 시작하는 1단계 나는 오늘 밥을 먹었다. 2단계 넘어가면 나는 오늘 콩나물밥에 밥을 말아 먹었다. 조금씩 자세하게 쓰는 방법으로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세수를 하고 콩나물국에 밥을 말아 먹었다. 이렇게. 그 다음에 4단계 나는 오늘 세수를 하고 할머니 동생과 함께 콩나물국에 밥을 말아 먹었다. 조금씩 이렇게 자세하게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세수를 하고 할머니 동생과 함께 콩나물국에 밥을 말아 먹었다. 밥을 맛있게 먹었다. 아침에 세수를 하고 할머니 동생과 함께 콩나물국에 밥을 말아 먹었다. 밥을 맛있게 먹었다. 밥을 맛있게 준비해준 어머니께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침에 세수를 하고 할머니 동생과 함께 콩나물국에 밥을 말아 먹었다. 밥을 맛있게 먹었다. 밥을 맛있게 준비해 주신 엄마에게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를 위해 애쓰신 엄마의 은혜에 보답해야겠다는 발견을 했다. 나는 아침에 밥을 먹었다를 가지고 상당히 자세하게 했었겠죠. 8단계를 보면요. 아침에 세수를 하고 할머니 동생에게 콩나물국에 밥을 말아 먹었다. 밥을 맛있게 먹었다. 밥을 맛있게 준비해준 엄마에게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를 위해 애쓰신 엄마의 은혜에 보답해야겠다는 발견을 했다. 밥을 먹고 나면 엄마 밥 맛있게 잘 먹었어요. 엄마 고마워요. 라고 감사 인사를 드릴게 이렇게 대화글을 좀 넣을 수 있는 그런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렇게 이 마지막 단계를 쓸 수 있도록 처음부터 이렇게 지도하시면 학생들이 너무 어려워하기 때문에 1단계부터 차례대로 지도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잘 쓰는 학생들은 마지막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기 쓰는 차례는 여러 선생님들이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정리하는 의미로 첫째 하루 일과를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하루 생활 중에 가장 인상 깊은 것을 골라서 일기 쓰는 글감을 고르면 되겠죠. 그리고 일기 제목을 쓰면 조금 더 일기 쓰기가 쉽게 되겠죠. 그리고 날짜 요일을 쓰고 날씨는 맑음, 흐림, 비 이런 것보다는 좀 문장으로 한번 쓰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겨울인데 봄 같은 날씨 밖에 놀아도 춥지 않다. 아주 더운 여름 같은 날씨 햇빛이 쨍쨍하다. 이렇게 문장으로 날씨를 한번 나타내 볼 수 있도록 지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일을 좀 자세히 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보다 한 가지 일을 처음에는 간단히 쓰지만 그 다음날은 한 가지를 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하게 써가는 일기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길게 쓰는 것보다 처음에는 간단하게 점차 길게 자세하게 쓸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요. 물론 꾸밈없이 솔직하게 써야 되겠고요. 한 일보다 느낀 일, 고마운 감정, 다짐, 생각 이런 것이 좀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차차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처음에는 한 일 쓰겠죠. 그 다음에 뭐 한 일보다 본 일도 쓰겠고 그 다음에 생각도 좀 가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단계적으로 밟아서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말은 아마 처음에는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점점 없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좀 어느 때인지 일기 중에는 항상 때가 좀 자세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전체 횟수를 5번 정도라고 그러는데 매일 쓰는 것을 권장합니다. 매일 한 줄이라도 쓸 수 있도록 대화문을 적당하게 넣으면 좋은 일기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일기를 쓴 시각 꼭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일기 쓰기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기 쓸 때는 반드시 이전의 일기를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주제로 일기를 쓸 수 있는데 대부분의 일기가 생활일기죠. 생활일기를 좀 많이 쓸 수 있도록 하고요. 생활일기 외에 이제 관찰일기나 여행일기나 환경일기, 독서일기는 좀 생활일기가 너무 따분하고 너무 일기 쓸 거리가 없을 때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가능하면 생활일기를 많이 쓸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일기를 쓸 수 있는데 모든 일기나 SNS, 스크랩일기, 사진일기, 메모일기 쓰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생활일기를 글쓰기, 손글씨로 쓰는 일기가 제일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기는 누구에게 보여주는 글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형식으로, 에세이 형식으로 쓰는 것이 좋고요. 처음에는 자기가 한 일 중심으로 쓰다가 차츰 자기의 생각을 좀 가미할 수 있는 그런 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기는 꾸준히, 그리고 쉬운 일기 쓰기를 먼저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일기장은 반드시 좀 보관을 해주시면 좋겠고, 다양한 일기를 쓸 수 있는데 생활 일기가 가장 중심이 되겠죠. 미래 일기를 한번 써보는 것도 좋고요. 자기 일기는 꼭 한번 읽어보도록, 대화문이 있는 일기, 점차 자세한 일기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일기를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 일기 한번 보겠습니다. 날씨, 보슬비가 2040년이네요. 진눈개비와 함께 내리고 잘 살아서 일찍 병원에 도착했다. 연세가 많은 할머니 한 분이 기침이 심하여 내원했다. 찬바람을 많이 쐬서 감기에 걸린 것 같다. 대일제를 체감했다. 이게 일기죠. 이런 일기, 아주 이제 대화글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일기, 좋은 일기인데 이런 일기도 한번 읽어봐 주시고 학생들이 이런 일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대화글이 없는 일기였는데 대화글이 있는 일기로 이렇게 좀 바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한번 일기 지도가 좀 많이 진척이 되고 일기 지도가 좀 오래되었으면 이렇게 대화글이 없는 일기에서 대화글이 있는 일기로 한번 지도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PPT 자료는 우리 홈페이지, 인치의 홈페이지 커뮤니티에 들어 있습니다. 커뮤니티에 올라가시면은 제가 전부 다 파일로 올려놨기 때문에 파일 내려 받으셔가지고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기장을 꼭 보관할 수 있도록 일기장을 꼭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기 선생님들 지도 많이 해 주시는데요. 일기 학생들이 좀 일기를 꼭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인성이 다른 학생들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있는 내용을 참고로 해서 선생님들 일기 지도에 좀 많이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어려운 이야기, 목소리도 좋지 않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